네, 중국 증시 급락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은 지수 때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4,200선에서는 다소 매물 부담을 겪을 수 있겠다. 이 선에서 또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아보는 대응 전략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지수의 대응 전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는 전망이 되기를 꼭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헬로차이나의 현대증권 김구남 팀장 연결해서 오늘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군환입니다. 팀장님께서 새롭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색깔이 강하세요. 그런 점에서. 네. 중국 현지에서 살다 오셨었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게 되셨는지 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아, 예. 네. 예, 저 중국에서 2008년에 북경대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아, 그래서 한 네. 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중국 통이시군요. 아, 네. 요즘 증권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MBA 따고 오신 분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오늘 팀장님은 어떤 또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는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헬로차이나에서 아마 중국의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씩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렇게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보유량이 1억 대를 넘어서면서 유지 보수, 튜닝 등 애프터마켓 쪽에서의 산업 발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 중국 자동차 부품 업계는 소규모이고 기술도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현재의 현재의 상태가 나중에 성장성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최근에 2010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1억 대 넘어서면서 모토라이제이션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산층들이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고가의 외제차보다는 토종 브랜드의 자동차를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종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당연히 토종 브랜드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토종 부품 업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국 기업 투자할 때 가장 그동안 많이 선호했던 스토리이기도 하거든요, 팀장님. 사실 뭐 마이카 시대 중국에서 열렸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우리가 이미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그동안 뭐 많은 분들 또 출연자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어떤 큰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진짜 8, 90년대 뭐 대단했죠. 80년대 주가가 뭐 4,000원대,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였거든요. 뭐 아, 1,000원, 예, 2,000원, 그렇습니다.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예, 글로벌 브랜드화 되면서 역사적인 고점은 27만 원대까지 간 건데요. 이렇게 세계 최대 수요 업체에서 이제 공급 쪽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자동차 브랜드나 반도체나 이런 쪽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력이 좀 많이 부진하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토종 브랜드가 하지만 지금부터 또 인기를 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브랜드가 좀 인기를 끌고 있는지,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기업은 그런 기업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증권 HTS 상으로 쓰여진 이름이 일기부유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좀 낯서시죠? 근데 아마 일기라고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써서 그런 거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이치푸웨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이치자동차의 자회사입니다. 아마 이제 상해자동차나 동풍자동차는 아실 텐데요. 이치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중국의 3대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요. 대표적인 상품은 아마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사열하거나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셨을 텐데요. 홍치라는 자동차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뭐 당연히 국유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자회사인 일기부유 이 회사 역시 국유 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술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품 다각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일기부유 이 회사가 이치자동차의 그 부품 자회사이지만 만들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재 차륜, 그러니까 휠이죠. 휠이 한 매출액이 70% 정도, 그다음에 범퍼가 한 20% 정도. 사실상 두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종합 부품 자회사라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부품 회사를 시작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고객도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다기보다 현재 모회사인 이치 자동차, 이치 대중, 이게 이치 폭스바겐이죠. 이치 폭스바겐, 이치 도요타 이런 합자 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근데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재무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재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도표에 나오는 대로 최근에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모든 부분에서 좋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 추세에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ROE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현금 흐름 부분이 보면은 2013년에 많이 줄었다가 2014년에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2013년에 투자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투자 활동을 잘해서 2014년에 좋은 매출과 좋은 현금을 이끌어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모회사의 지원도 상당히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기업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당연히 말할 수 없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PER이 10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 토종 브랜드 가운데 3대 브랜드, 상해자동차, 동평자동차, 이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치자동차의 자회사,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중국 쪽에 진출할 때 해외 브랜드들도 이렇게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잖아요. 근데 이치자동차는 폭스바겐이랑 도요타랑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폭스바겐은 여기하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폭스바겐은 상해자동차하고도 합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쪽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면서 자동차 브랜드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 왜 그런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면서 주가가 상당히 그래요. 매력적이네요. PR이 이렇게 낮은 종목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중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포함해서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10 안팎을 PER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현재 그 낮은 기술력이란 부분이 일단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그 기업의 그 지배 구조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우리 모기업에서 마진율을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의 좋은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성장성을 좀 낮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잠재력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자동차 부품주로는 화역 자동차 시스템 2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중국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새롭게 또 일기부유라는 기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또 매력도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예, 사실 국내 기업에, 저는 아주 단순하게 현대모비스와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비교가 안 되는 회사이죠. 사실 현대모비스 같으면은 엔진이라든가 조향장치, 변속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기업 8위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모비스가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권인데 현대 기아차가 사실상 상당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세계 8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화역 자동차라든가 일기 부유, 기타 다른 중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롤모델이 되는 회사가 현대 모비스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지금의 낮은 기술력과 몇 가지 되지 않는 제품 구성들이 기저효과를 발휘해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더 세계적으로 지위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일기부유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 현재 상태에서 비교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는 건 일기부유의 모델이라는 면에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네. 회사가 그 일기부유가 현대모비스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높은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내 자동차 부품주를 표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그 풍범이란 기업이 PR이 157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라면은 좀 새로운 시장,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보자 해서 그쪽으로 뛰어든 기업들 같은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평가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회사들, 그 화력 자동차라든가 보교유리 이런 것들은 일기부유와 마찬가지로 낮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낮다, 결국은 성장성을 낮게 본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 생각에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성장성을 낮게 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다뤘던 것처럼 중국의 그 현재 모터라이제이션상 앞으로 그 중산층의 그 자동차 구입이 시작되고 그 자동차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주의 성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주식이 유망할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 투자를 할 때 자동차 부품이나 보험이나 제약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직접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도 사고 그냥 이제 계속 사는 거죠. 사면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갔을 때 앞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증식 진짜 해보지 않으면 사실 확답 드릴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많이들 추천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 같은 경우 예. 동의를 하시는지 또 오늘 일기부유 같은 경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국 주식은 거의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 주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중국 투자자들에 비해서 빨리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 주식에 비해서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사 모으고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익률을 평가하는 장기 투자가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식이 또 좋은 그 투자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시장이 작년 후광통 이후에 그 움직인 거는 거의 다 유동성주, 첨단 기술주, 그래서 따라서 고퍼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큰 하락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차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종목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일기부유의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시면 작년 후광통 시작할 무렵에 28위엔 정도에 있다가 시장이 2배 이상 올랐을 때도 40위엔 초반대까지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시장에서 장기 소외된 종목이고요. 장기 소외되면서 사실 장기 소외는 되었지만 하락할 때는 같이 빠졌습니다. 이번 장의 하락은 사실 이 종목의 내부적인 가치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시장 전체의 신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정도의 하락이, 시장 자체가 이 정도 하락했다면 이제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가 당연히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유동주와 고포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 반대로 저포주, 저PBR주, 즉 가치주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이 현재 저포주이면서 향후 성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저점에서 꾸준히 사 모아 나간다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중국 주식 투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좀 고민됐던 부분을 오늘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해외 투자가 사실 고비용 구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내고요. 차익 실현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고 환차손을 자칫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부담 요인이거든요. 잘 정보를 모른다는 점, 이런 부분들. 장기로 가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군요. 오늘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근환 팀장과 함께 일기부여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